여기 참석하신 특히 광복회원분들,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참 마음이 착잡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1948년 건국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앞서 저는 참 참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데, 대한민국 국가에서, 특히 정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죠. 참 세상에 어제 그런 국가가 있을지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논쟁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정부의 중요 인사들이나 또 아니면 언론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을 논쟁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 광복회원들은 잘 아실 텐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역사를 농단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또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농단하는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라고.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우선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농단하는 것이다. 왜 농단하는 것이냐? 그건 그 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죠. 그건 역사를 농단하는 것이고, 헌법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됐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안아야 될 엄청난 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체적인 한국사로 보면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는 반만년 역사 그러잖아요. 반만년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부터 반만년입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유지해 올 동안에 나라를 세웠다가 그 나라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세운 나라가 망하면 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러면서 반만년 역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는 쭉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래서 세운 나라가 대한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왜 안 되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설립되게 되는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1910년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그 대한제국이 망하니까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잘 아시는 3.1 독립선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죠. 이것이 이제 보시는 3.1 독립선언서잖아요. 3.1 독립선언서가 길지만 핵심은 첫 문장이 있습니다. 첫 문장은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 받고 있는 거, 나라 뺏긴 거, 우리는 그 불법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럼 독립국이라고 선언했으면 실제로 독립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3.1 독립선언에 우리는 일본의 집에 국토 뺏긴 거 다 불법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래서 그 독립국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일 후에 중국 중국 상해니까 중국 땅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쪽에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준 것은 중국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조계에서 세웠고 그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지금 상해 가시면 상해 많이들 가실 텐데 이게 그 당시의 상해 지도입니다. 그 당시 상해는 크게 네 구역입니다. 하나는 그 노란색 밑에는 중국인들 거주 지역이고 노란색이 프랑스 조계입니다. 그 위가 미국, 영국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조계고 그 위가 일본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활동했던 것은 바로 프랑스 조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3.1절, 소위 3.1 독립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이라고 해서 그 회의한 것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다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회의 날짜, 또 회의 장소를 어디서 했냐, 또 참여한 사람은 몇 명이냐. 그래서 참여한 분들 명단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29분이죠. 그 29분이 모인 것은 3.1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립국을 세우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지만 이미 국내에는 일본이 장악해서 우리가 만주 거기 뭐 독립운동 활동했다고 해서 우리 땅인 줄 알지만 만주는 중국 땅입니다. 연해주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산다. 연해주는 러시아 관리들이 통치하는 그런 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라 뺏기고 만주 연해 지역에 가서 큰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중국 관리 러시아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는 것은 일본 앞잡이입니다. 러시아 관리, 중국 관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계속 감시의 대상이죠. 거기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독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이 프랑스였고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국을 선언하고 많은 분들이 프랑스 조계가 있는 상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들 29분이 모여서 회의를 연 것이죠. 그 과정이 다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이쪽에 보시면 먼저 이분들이 우리 29명이 모였는데 이 29명 요 모임의 명칭을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래서 결정한 것이 임시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투표를 29분이 투표를 해가지고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서기를 뽑았습니다. 그 얘기는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영 선생이 이제 사회를 봐서 거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을 요약해드리면 제일 먼저는 국호는 뭐라고 할 거냐?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국호였습니다. 독립국의 국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있으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정부의 수반의 명칭은 뭐라고 할 것이고 행정부서는 뭐를 둬야 될 것이냐. 그걸 이제 보통 관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반은 국무총리로 한다. 또 행정부서는 내무부, 외무부에서 6개 부서를 둔다.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 끝나고 나서 그럼 국무총리에 누구를 선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투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에 이순만 박사를 선출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법무총장에 이시영. 그래서 6개 행정부서의 책임자들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죠.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려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헌법을 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헌법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바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졌고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건 관련된 자료인데 그 임시의정원 회의록 기사록에 보면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 국호, 관제, 국무원에 관한 선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냥 임시정부라고만 여기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보면 먼저 국호를 정했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했는데 헌법 내용이 이게 사실 10개조로 간단하지만 이 10개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만든 게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수립되면서 그런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보이나? 그 제10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여의도에 국회가 있잖아요. 그 국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졌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국민의 대표기구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습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고인민대표회의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국회 이름을 누가 줬냐? 제10조에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자기들은 임시의정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주권을 되찾 임시의정은 국회다. 국회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지어놨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948년에 재헌국회가 열렸다. 재헌국회에서 자기들 국민대표기구 이름 명칭을 정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 임시정부에서 답을 마련해 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그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한제국에서 제자만 민자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한제국도 그렇고 정확한 국호는 대한입니다. 1897년에 조선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바꿀 때에 국호는 대한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황제가 주권을 갖는 나라 그런 뜻이고, 대한민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를 민자로만 바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한 것이죠.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게 된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미 이것은 1917년에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던 박은식, 신채호, 조서왕 이런 분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일이 있어요. 대동단결 선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1910년 8월 19일 날 나라를 뺏긴 것으로 알지만 1910년 8월 19일 날 그 당시에 국가의 주인이었던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황제인데 황제가 주인 노릇 못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럼 그 권리를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다른 민족에게 국가의 주권이 넘어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군주가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대한인데 국가의 주권자가 황제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동단결 대동단결 선언인데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아주 대사건이죠.
우리가 단군이 구조선을 세워서부터 1910년 420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의 역사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됐는데 엄청난 변화죠. 그 변화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1919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전제 군주제 역사였다가 민주공화제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하고 민주공화제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걸 특별히 하는 것은 이것은 1919년 9월 11일 날 새 임시정부가 통합을 해서 대통령제로 하고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을 개정을 했죠. 이건 1919년 9월 11일 날 개정한 헌법입니다. 이 헌법 보면 제1조가 총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 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함. 구한제국은 대한제국이죠. 헌법 1, 2, 3조에 국민, 주권, 영토를 바쳤습니다. 저는 이 헌법을 보고서 참 감격을 했습니다. 야, 그 당시에 이분들이 국가가 구성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실제로 그걸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걸 헌법에 표시해놨구나. 그걸 보고도 참 그분들의 지혜에 참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뉴라이트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는 역사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래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고 하는데 정식 국가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국에 있으면서 못 갖추지 않느냐. 실제로 갖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정식 국가가 아니다. 이 정식 국가는 48년에 되는 국가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제를 제정할 때 뉴라이트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헌법만 제정해놓고 실효적으로 통치 지배하지 못했으니까 정식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도 정식 국가가 되기가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두만강까지, 백두산까지, 압록강까지가 다 한반도잖아요. 우리는 거기 실효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되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얘기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뉴라이트에서 그런 계열에서 뭐 48년 건국 어쩌고 얘기할 때 그런 논리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반론할 게 없죠. 얘기를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독립기념관장에 오시는 분이 그걸 다시 꺼내들더라고요. 이건 아주 공부도 아주 수준이 낮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광복 회장님이 회장님 되셔가지고 광복회관에다가 대한민국 몇 년 두셨잖아요. 대한민국이 1919년에 상해에서 수립되고서 독자적인 여론을 사용했습니다. 여론을 사용한 건 잘 아시잖아요. 이건 자주 독립국의 상징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동안 물론 중국 때문에 잘 못하긴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여론을 쓰고 그랬죠. 이 1919년에 남의 땅에 중국, 상해, 프랑스에 조개 가서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이분들은 우리는 자주독립국이다.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를 국호인 대한민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에는 서기 연호 쓴 일이 없습니다. 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 그러면 그건 1919년입니다. 대한민국 2년 그러면 1920년이다. 대한민국 27년 그러면 1945년이고 대한민국 30년 그러면 1948년이고 대한민국 106년 그러면 2024년입니다. 다 연호를 썼죠. 실제로 이제 연호를 쓴 예를 보면 이게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 날 수립대 때 발표한 헌법이지요.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원년 4월 그랬습니다. 그건 1919년 4월 그 얘기지. 또 이제 그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그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부니까 공보를 발행하잖아요. 공보를 발행할 때도 보면 대한민국 2년 그랬습니다. 1920년 그런 얘기지. 또 그런 예를 내무부 총장이 각 부장으로서 그런 부정 발표하잖아요. 부정 발표해도 다 대한민국 몇 년. 또 이것은 잘 아시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거 아니에요? 1941년인데 대한민국 23년 그렇게 다 연호 쓰죠. 정부 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해에서 독립신문이 발간되잖아요. 독립신문도 대한민국 원년 다 또 넘겨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경일을 정해요. 국호 얘기하고 관련돼 가지고 중간중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얘기가 야 연호를 국호를 연호로 사용하는 데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 중화민국 아시잖아요. 청나라가 무너지고 손문이 중화민국을 세웠는데 중화민국은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그대로 연호로 사용했습니다. 뭐 별의별 그런 논리들이 있지만 그게 다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속아 넘어가는데 그걸 알면 안 속아 넘어가야 되죠. 이제 그렇고 요거 국경일 앞에 거 앞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달력을 발행합니다. 이게 1922년에 발행한 달력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거기 국경일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국경일은 국가에서 경축스러운 날을 정하는 것이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면 국경일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임의단체면 국경일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일을 정했습니다. 바로 3월 1일을 독립선언일. 그렇지만 이름은 3.1절이라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4월 11일을 헌법 발표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잘 모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월 11일,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년 12월 달에 임시정부 국무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으니까 우리도 국경일을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일 제정 논의가 나왔어요. 독립선언을 발표한 3월 1일을 국경일을 정하자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군주주권 역사를 국민의 주권 역사로 만드는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4월 11일을 건국기념일로 하자라고 논의하셨습니다. 엄청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그 논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을 건국기념일이라고 제정해서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겠냐. 저놈들은 지금까지 나라도 없다가 1919년에 와서야 비로소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할 게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활 들고 창 가지고 짐승 뒤쫓아 다닐 때 우리는 이미 국가를 건설했던, 국가를 운영했던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다. 근데 그 당시에 대종교회 쪽에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던 대종교에서 기리고 있는 그날을 건국기념일로 하고 4월 11일은 헌법을 발표한 날로 하자. 그래서 헌법 발표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했죠. 근데 그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정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기념한 것은 건국기원절이었습니다. 매년 음력 10월 3일이 되면 우리는 건국기원절. 그래서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우리가 반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건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음. 그게 대한민국이고, 또 1948년에 지은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는데 이것도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198명이 모여서 국회를 여는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대통령은 7월 24일 날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행정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4일 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지금 해화동에 있는 그 이화장에서 거기 가면 앞에 가면 조각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많고 내무부장은 누구, 외무부장은 누구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 책임자들을 선정을 했죠. 그리고 8월 15일 날 우리는 이렇게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정부 수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다 과정이 있죠. 그 다 지은께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은 지은께 개원식 할 때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으로 개사하는 것이고, 이건 정부를 이렇게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음. 지연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그 기록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지연국회에서 새로 국가를 건설한 일이 없습니다. 5월 31일 날 국회의원들 제일 처음 모여가지고 개원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이 선출돼서 국회 개원사랍니다. 개사랍니다. 그 개사할 때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새로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승만 박사가 1940 개사를 할 때부터 이분은 대한민국 30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미 국회가 그런 논의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지연헌법, 7월 17일 날 공포된 지연헌법이 있잖아요. 그 지연헌법에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5월 31일 날 국회를 여는 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개사를 하죠. 그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거기 보면, 저기 이쪽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그리고 괄호치고 4281년 5월 31일 그랬습니다. 저기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에서 쓰는 연호죠. 이미 국회에서 연호로 쓰자라고 결정한 일도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쓰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랬습니다. 지연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랬습니다. 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1919년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게 역사의식만큼은 분명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되면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걸 했던 분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란 줄 쳤던 개사에서 뭐라고 정부 수립 방향을 제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자. 재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건설한다 그런 얘기죠.
그 대한독립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국은 언제 세워졌냐? 김인현 3월 1일에. 김인현 3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3.1 운동, 3.1 독립선언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재건설하는 미국은 1919년에 세워진 것이다. 이제 그래서 또 이 국회에서 건설된 정부는 김인현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29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서울에서 수립된 한성정부를 지칭하는 것인데, 어쨌든지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우리가 29년 걸 부활하고 계승한다. 또 보면 민국 연호는 김인현에서 기산할 것이요. 지금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는 1919년부터 쓴다. 1919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썼으니까. 이 얘기는 문득이 뭐냐면, 우리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정부를 수립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그대로 따르자. 그 얘기입니다. 지연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승만 박사가 제안한 이런 내용대로 그대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죠. 다음.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원헌법이잖아요. 지원헌법의 전문으로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지원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된 거냐? 기미 3.1 운동. 기미 3.1 운동은 1919년이죠. 지원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된 것으로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제국에서 대한민국 만든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지원헌법 전문이 어떻게 들어가냐? 지원헌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승만, 그 당시 의원이죠. 국회의장이 이승만 의원의 주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지원헌법을 보통 하듯이 유준호 박사가 기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모여서 헌법기초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잖아요. 거기서 헌법 조문을 축조심의를 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을 자신이 직접 써가지고 갑니다. 써가지고 가서 헌법기초위원회 가서 내가 써가지고 이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읍시다. 헌법기초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의장님, 저희들이 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각 나라 헌법을 다 참조하고 있지만 헌법에 전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은 불필요합니다. 기초위원들이 반대하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반대할 때 이승만 국회의장이 그 헌법기초위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하는 논리가 지원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 천, 실제 순서부터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그리고 김인현 3.1 혁명에 걸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써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헌법기초위원들이 못 넣게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걸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써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는 헌법 전문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헌법에 작정할 생각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헌법 벽두에 더 써놓을 것은 이런 내용을 썼자. 이승만 박사는 김인현 3.1 혁명에 걸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가서 사실 내용이 어떻든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맨 꼭대기에 이걸 좀 넣자.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뒤에 이게 내성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때도 헌법기초위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 의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국회의원에도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 정부를 어떻게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밝혀놓으면 이 정부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냐? 그건 미국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에 정부를 수립했던 우리는 그런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얘기로 드는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 일본에 와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동양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와서 지금 민주주의를 심어준다. 그러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와서 민주주의 심어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1919년에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운영했던 그런 것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결국 헌법기초위원들이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장님이 써가지고 오신 내용이 문장이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장을 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순만 의장이 그래 그럼 문장은 손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지원헌법에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지원국회에서 새롭게 나라를 세운 일이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한 일도 없습니다. 그걸 못 알아듣는 국회의원들을 헌법기초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헌법조문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면 이승만 박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걸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아까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계속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죠. 그런 거 다음에 여기서도 그랬고 이것이 이제 7월 24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국무총리서부터 각 행정부서 책임자들을 임명하잖아요. 책임자들을 임명할 때도 이게 이제 한 예를 들면 이게 국회의장 이범석을 국회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년 7월 31일 그랬습니다. 다 임명장도 또 다음에 이건 뭐 다 잘 아시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에도 다 대한민국 30년 그랬고 임시정부 연호를 다 썼다 그런 얘기죠. 연호는 저보다 잘 아시지만 연호는 자주 독립국이 쓰는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연호를 쓰는 예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연호는 바뀝니다. 근데 똑같은 나라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연호는 바뀝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대한제국도 이제 황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황제가 돼서 연호를 자기는 광무라고 썼습니다. 대한제국의 광무 황제지요. 근데 고종이 일제에서 강제 퇴위당하고 그 아들 순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순종도 대한제국 황제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즉위하고 나서 자기 연호를 융희라고 바꿨습니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연호를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나라다. 이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시작된 다음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잘 아시지만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행정부서를 다 구성해서 이렇게 정부를 수립했습니다라고 선포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다 걸려 있죠. 거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입니다. 정부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했다고 하는 얘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이걸 건국했다고 자꾸 그냥 우기는 것이죠. 이게 보면 이건 광복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것도 있다고 주신 건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했을 때 그 기념 우표도 발행을 했어요. 거기에 정부 수립 기념 우표를 발행한 것이죠. 만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면 건국 기념 우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이것이 1948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냐?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은 건립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1919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106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다른 논리 가지고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인데.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우선 역사를 농단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죠. 1919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립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일이 있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1919년에서부터 수립돼서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것이죠. 지워버리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역사를 지우고 만들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걸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다 지워버린다. 그건 역사를 멋대로 농단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48년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유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게 무슨 국가야, 그냥 정부지. 임시정부잖아. 임시를 세운 정부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민국은 국호입니다. 임시정부는 정부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국호 대한민국은 빼버리고 야, 그게 임시정부잖아. 임시를 세운 거잖아. 그게 무슨 국가야? 그런데 앞에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버리는 것이죠. 국가와 정부는 다릅니다.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이분들은 국가를 운영해서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정부를 수립했을 때 정부의 명칭은 임시정부로 정했습니다. 국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의 이름은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4년도 국가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이름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앞에는 문재인 정부고 그 앞에는 박근혜 정부지요. 정부의 명칭은 바뀝니다. 어떤 때는 무슨 문민정부, 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문민정부 때도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윤석열 정부에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임시정부 때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서부터 계속되어 지금 2004년까지 2024년까지 계속되어 오는 것이고 정부는 임시정부였다가 무슨 이승만 정부였다가 박정희 정부였다가 정부 명칭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임시정부는 정부의 명칭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슨 대한민국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지요. 예,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없애는 그런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191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106년인데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그 역사를 77년으로 그냥 축소시켜버리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것이 역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멋대로 없애고 지우고 이러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역사를 농단하는 일이다. 그래서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농단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걸 초등학생들로 읽으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언제 건립된 거냐? 그러면 답을 1919년이라고 할 겁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걸 보고서 이걸 1919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48년이라고 우깁니다. 또 지금 현행 헌법도 87년에 제정됐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법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렵죠. 법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정신, 이것을 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법체제에서부터 몸통서부터 정신까지 우리는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라고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됐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라고 헌법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라고 하면 그걸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보여드린 것이고, 다음에.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우리 역사에 끼칠 엄청난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수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했던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일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망해놓고 국토를 강제로 차지하고 주권을 빼앗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을사지역을 했을 때 그걸 불법이고, 일본이 한국 국토를 강제로 점령하고 것도 불법이고, 주권을 빼앗은 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법에 도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주민이다.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사실, 일본에게 주권을 뺏겼던 사실, 그것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그걸 인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다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 전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냥 우리는 그 당시에 일본의 식민이었다 라고 얘기를 아무 서스름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가 아주 합법화시켜주는 그러한 걸 됩니다. 또 뭐 여기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만일에 우리가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우리가 일본 식민이었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 청년들 전쟁터로 내몰고 그 강제징용 가서 그 해남도 가서 수만 명이 죽고 또 처녀들이 끌려가서 종군 위안부 하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본이 그건 우리 식민인데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데려가서 했는데 너네들이 왜 참견이야?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8년이 건국됐다고 하면 이렇게 끼칠 영향들이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수 있고 뭐 사죄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을 대한민국 시작으로 본다 그러면 좌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북한을 엄청나게 이롭게 하는 엄청난 이적행위입니다. 그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똑같이 대등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38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9월 9일 날은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다. 그런데 남쪽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인데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우리한테 있다. 너네 공화국 세워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계례, 북한 계례 집단, 계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반만년 역사의 정통성은 우리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너네는 계례다. 그러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자기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워놓고
민족의 정통성은 자기네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남쪽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남쪽 계례 집단, 무슨 뭐 이승만 계례 집단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서로 계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48년에 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어떠냐? 아까 말했듯이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면 고려를 세웠고 고려가 망하니까 조선을 세웠고 조선이 망해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바뀌었고 대한제국이 망하니까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그런데 1948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엉뚱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민국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례가 누군지 뻔하지잖아요. 분명해지죠. 그런데 그걸 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남쪽은 8월 19일 날, 북쪽은 9월 9일 날 그냥 대등해서 서로 계례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이 1919년에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걸 이어서 세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 북한이 계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데 그걸 북한하고 같은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음.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게 이승만 박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억울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아마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을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엄청나게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선 이승만의 역사 중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반민족 역사에, 반만년 역사에서 보면 이승만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한 나라에서 1919년에 대통령 되고 1948년에 대통령 되고 30년을 거쳐 그렇게 대통령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 48년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이 됐다. 건국 대통령이 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공영화 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1919년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을 이렇게 엄청나게 띄우면서 이승만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죠. 이승만 박사는 19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됐다가 1925년 3월 달에 임시 이종을 해서 탄핵당할 때까지 6년 동안 대통령이었습니다. 1948년 8월 달에 대통령이 돼서 1960년 4.19 혁명으로 쫓겨날 때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 분들은 두 번째만 대통령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한 것은 아예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2번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띄운다고 그러면서 왜 대통령을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그래? 이게 참 그런 꼴이 있어서 이게 이승만의 대통령, 자기들이 이승만을 뭐 한다고 하면서 이승만 역사를 이렇게 지우고 있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대통령으로 활동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회장님이 자료를 발굴하셔서 여러분들 하는 것인데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그 통보를 받고 이승만 박사가 한 일이 있어요. 대한제국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들에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 이왕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왕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이제 이걸 영문을 작성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이게 프레지던트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이승만 박사는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일왕에게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일본 세력을 철수시켜라. 내가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민족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너네 한반도에 와 있는 일본의 모든 세력을 철수시켜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를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상해로 부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동문신문에서 하는 것인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 역사지요. 다음. 또 이승만 대통령이 왔을 때 대통령 환영 이래가지고 저기 보면 우리 대통령 이승만 각하 만세. 그리고 다 대통령이라고 하고 다음에 또 대통령 환영회도 열어주고 이게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실제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라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 역사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없애는 것이죠. 참. 또 하나는 이승만 박사를 욕보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은 지원국회에서 자기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다 보여드렸듯이 개사할 때도 그랬고 또 지원헌법 전문했는 것도 그렇고 이승만 박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해서 정부를 세우자라고 주장하고 그거를 관철시킨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런 이승만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건국 대통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무슨 기념사업회, 건국 대통령, 다 그러고 있죠. 지금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는 것,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핵심에는 뉴라이트 세력들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뉴라이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승만을 존경해서 이승만을 국부로 빠들고 건국 대통령으로 삼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승만 존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사적인 이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승만을 등에 업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승만을 띄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승만을 욕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하고 재단하는 것이죠.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농단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또 하나 실제로 이승만을 띄우고 하지만 이승만 기념관 짓고 어쩌고 하지만 이승만 존경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승만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